오늘 앤서미 이론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수업을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다 아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좀 이게 어색합니다. 근데 그 앤서미 영어 이론의 그 토대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명사절, 대절을, 명사절을 전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먼저 이 명사절, 대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원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명사 자리에 들어간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실 때 먼저 명사 자리 네 곳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토시 언어가 아니라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는 토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명사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네 자리를 꼭 알려야 됩니다. 어, 쉽게 하는 방법은 동사 앞뒤에 있으면 명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동사 앞뒤에 있으면 명사절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고, 비동사가 아닌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는 간단하게 동사 앞뒤에 문장 연결 장치가 등장하면 명사절이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만 쓰니까요. 이 네 자리를 알려주고, 자, 이 자리에 이제 문장이 들어갈 경우에 애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80%인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명사가 들어가는데 명사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는 경우, 그 다음에 수식에서 길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보충 설명에서 길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을 경우에 그거를 편의상 A라고 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통째로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명사절, 대절,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동명사, 간주부문, 관계대명사, 대절, 복합 관계대명사절, 복합 관계형용사절 이 복잡한 문법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 A로 이렇게 치환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A 코드는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 온다.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개념 강의를, 문법 강의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해석과 영작은 빼고요. 문법 강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왜 수업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지,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강의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EFL로 영어를 배우면 이 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연습이 많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영어로 말을 해봐도 어느 정도 문법이 이렇게 항상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법이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하게 그 문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문법 수업 방식은 인풋만 가능한 거예요. 인풋만. 그러니까 독해하고 듣기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문장을 만드는 것, 즉 라이팅과 스피킹은 그동안 문법으로는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피킹과 라이팅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팅 문장을 만드는 거, 라이팅을 주로 연구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라이팅에 기반해서 이 문법 이론을 만든 겁니다. 먼저 개념을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요. 제가 이 뒤에 있는 우리말 문장을 이 A 자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애들한테 실제 수업할 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원장님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 A가 눈이 있으니까 주어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이 문장을 넣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 테이스트 시합을 이겼다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하겠죠. 재밌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그런 애들도 이거를 넣으라 하면은요 한 명도 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기에 딱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토시를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넣는 거예요. 이 훈련을 왜 시키냐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이 뒤에 있는 그런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는 문장을 A 자리에 넣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걸 못 넣은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주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영어로 쓰시오 했을 때 명사절을 가로로 묶어봐 그러면 못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는 자, 그가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는 건 놀라워. 요거를 이제 두 개의 큰 의미 단위로 나눠야 되잖아요. 주어하고 수로 A는 B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A를 이제 가로로 묶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걸 못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영어와 우리말이 만들어진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바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자기가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너네가 연결된 그 문장,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간 문장을 가로로 묶어봐. 이렇게 가로로 묶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문장을 주면은 주어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말을 분석을 못 한다니까요. 가로로 못 묶어요. 뭐 형용사절, 뭐 부사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건 하지만은 잘 못 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 그 국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문법을 이제 저보다 선배인데 형 문법을 애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명사절을 가로로 못 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문법을 배우는데 애들이 뭐 그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저 국문법을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살 때는 문법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이거를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걸 주어로 이제 영어로 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로로 못 묶으면 영어로 말을 한다든가 라이팅 한다든가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먼저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그럼 너네가 이렇게 연결했는데 우리말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겼다 동사에다가 자, 이런 토시를 붙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토시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영어도 뭔가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연결하겠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연결됐을 때는 해석을 할 때 지금 니네들이 이겼다는 것은 이와 같이 토시를 붙이듯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뒤에 있는 문장을 또 이 자리에다 집어넣겠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먼저 문장의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죠. 우리말에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결 장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필요한 겁니다. 즉, A부터 E까지 5가지의 문장 연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A냐, B냐, C냐 이걸 결정해야죠. 연결 장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느냐.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A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이죠. 그러면 주어 자리잖아요. 그렇죠? 동사 앞에를 주어라 한다. 우리말에서는 뭐뭐 하는 것은 얻는 이가 이게 붙어야 주어인데 영어에서는 위치로 결정한다. 영어는 위치 언어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죠. 그래서 동사 앞에가 있기 때문에 주어인데 주어에는 명사만 쓰니까 우리는 이거를 코드 A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 장치를 이걸 집어넣을 때 이 문장 앞에다 뭔가 이제 연결 장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기존에 문법책을 선생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연결 장치를 어떤 경우에 대해서 쓴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써놓은 책이 한 권도 없죠. 왜 없냐? 제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었거든요. 저는 영작을 이제 위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 문장을 만드는데 이게 답답한 거 이거 투부정사 써도 괜찮나? 동명사 써도 괜찮나? 대절을 써야 되나 반드시? 아니면 셋 다 가능한데 대절 게 가능한가 아니면 대절만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 했느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우리 대학 입시에 맞춰서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그 해석 위주로 하잖아요.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가 있든 대절이 있든 ing가 있든 그냥 뭔 하는 것은 놀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이게 이제 영어 공부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전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5가지 그 이제 연결 이론이 있는데 이 5가지에 각각 또 DWH2 ING 이렇게 4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경우에 이제 총 20가지죠. 20가지 경우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써놓은 문장이 이게 어법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정확하게 애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모두 뒤져가지고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든 거죠. 이 연결장치 선택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주로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다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을 때는요. 원래는 평서문은 전부 다 대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평서문은 대수로 쓸 수 있는 건데, 자, 평서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설법,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렇게 가정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모든 말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과 생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강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내일 그 서울을 가고 싶어요.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제 서울 갔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생각과 사실, 즉 직설법과 가정법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문은 옛날 영어에서는 100% 전부 다 대수로 다 문장을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에, 사실을 쓸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동사를 쓰기가 쉬우니까요. 했다 그러면 과거형을 쓰면 되고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되고 하고 있다 그러면 진행을 쓰면 되니까 동사의 활용이 쉽죠. 그런데 이 생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영어는 가정법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조동사로 그 생각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조동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조동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좀 이야기 앞으로 새나가는데요. 이게 저 컴퓨터에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이상하네. 이 조동사가 뭐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조동사 그러면 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can 그럼 능력, 뭐 허가 뭐, 그다음에 뭐 must 그럼 추측, 의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동사라는 것은 생각과 그 의무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장치죠. 생각과 의무의 수위 조절 장치다.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위를 있잖아요. 위를 이용해서 자, you will be honest.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100% 정직한 놈이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100%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st는 90%. 그럼 you must be honest. 그러면 너는 정직할 게 틀림없어. 그럼 우리는 그걸 90% 정도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70%는 should. 그 다음에 may하고 can은 50%.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드 이런 것들이 15% 이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의 수위 조절을 하는 장치가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절해서 써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다 투부정사로 바꿔 쓰자. 그럼 이 조동사를 안 써도 되잖아요. 이래서 투부정사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 이제 평소문은 다 쓸 수 있어요. 생각도 쓸 수 있고 사실도 쓸 수 있는데 생각을 쓸 때는 어떤다고요? 굉장히 조동사 사용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보통 조동사 should를 쓰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뭐 이성적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게 중요해. 그다음에 뭐뭐 하는 건 충격적이야. 뭐 감정적 판단 이런 거에 전부 다 판단이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가정법이에요, 그게. 그때 조동사 should를 쓰거나 조동사 should를 생략하고 원형을 쓰거나 또 구어체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투부정사를 쓰면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를 쓰고요.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보통 동사를 쓰기가 편리한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수로 쓴다.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수를 붙여가지고 이 문장을 주어 자리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때 그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시라는 연결 장치가 있으면 이 연결 장치가 연결하는 문장 있죠. 이거를 이제 세력 범위라고 그러는데 이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끊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해석에서 이거는 지금 개념 강의잖아요. 해석 강의에서 이제 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대세 세력 범위를 모르면 여기서 끊어봐요. 그럼 더 테니스 게임이 주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초보자들의 초보 애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게임이 놀라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대세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다, 즉 연결된 문장이 어디까지다 이걸 봐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문장을 자기가 직접 집어넣어서 만들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를 진주를 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력 범위를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서 아이들이 연결된 문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영어하고 우리말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말도 여기다 주어 자리에 넣었고 영어도 넣는데 우리말은 토시로 연결했고 영어는 연결장치 대수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 대수 쓰느냐 이걸 알면은요 자기가 문장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네가 어제 동생을 보살펴 준 건 착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진짜 보살폈잖아요. 그렇다면 애들이 자신 있게 대수로 문장을 쓰겠죠. 그래서 자기가 쓴 문장이 맞나 틀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을 공부를 했을 때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풋이 쌓이는 거지. 그냥 이게 주어니까요. 밑에 걸로 해볼까요?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가 테니스 시합을 이긴 것은 놀라워.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 대시 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머릿속에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자리인데요. 또 얘들한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자, 한번 넣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얘들이 정확히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너네가 연결한 문장, 즉 보호자리에다 가로를 묶어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가로를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자, 중요한 것이 뭐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잡아내지 못한다 이거죠. 이걸 가로로 묶어가지고 대절로 써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영작이 안 되는 거죠. 영작이 안 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머릿속에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보여주겠죠. 우리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럼 이제 영어에서는 어떨까요? 자,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럼 영어는 이제 항상 코드를 판단할 때 자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디야? 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비동사 뒤에네요. 동사 뒤에 있으면 A다 이거죠. 비동사 뒤에는 보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는 것은 보호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를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형용사는 보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동사 뒤에가 TWH2ING가 나오면 100% 명사절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문법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써놓고 그 비투 용법이라고 있잖아요. 이 비투 용법을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투 용법은 반조동사로 어느 학교에서는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have to나 get to, need to 뭐 이런 것처럼 뭐 하곤 했다 할 때 used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ught to 이런 거 있죠. to가 붙어 있는 놈들 있죠. 이하고 마찬가지로 비투도 반조동사 그러니까 완벽한 조동사는 아닌데 반조동사 있잖아요. 뭐 준조동사라고도 하고 반조동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간주하면은 그리고 이제 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 뒤에 TWH2ING는 100%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투용법을 먼저 가르쳐 주고 무조건 비동사 뒤에가 문장에 연결되면 비투용법 반조동사가 아닐 경우에는 전부 다 명사절이다. A 코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 장치를 또 선택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도 주어 자리하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은 대절 쓰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아주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다 뭘 쓰지 고민했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다 대를 붙여서 이와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대절을 가로 사실 슬래시로 끊어가지고 보호를 파악하는 훈련에 이렇게 위치를 보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뒤에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다, A 코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사 뒤에가 대절이 나올 경우에도 이 대세 세력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지금부터 이렇게 의미상으로 하나의 그 세력 범위라는 것을 얘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자리를 해볼까요? 역시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나 베이직 강의 교재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다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냐 목적어 자리를 볼까요? 영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역시 코드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위치로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동사 뒤에 있네요. 그럼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자 코드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 장치를 뭘 선택하느냐?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집어넣을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생각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생각, 인식, 설득, 의견 이 네 가지 종류의 동사 뒤에 목적어일 경우에 대수 써주는 겁니다. 생각, 인식, 설득, 의견. 그래서 어드밴스드 교재에 보면 생각, 인식, 설득, 의견 이런 동사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think는 생각 동사니까, 그럼 난 자신 있게 대수로 쓸 거야. 대수로 문장을 연결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걸 몰라도 이제 I think that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이 앞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래디셔널 그래머가 아닌, 내추럴 그래머. 이렇게 계속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그렇고 책에 보니까 계속 I think that 이와 같은 문장을 많이 봤어. 그러나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이제 내추럴 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 인풋을 할 때는 그래머를 기반으로 인풋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1000문장도 인풋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제 저는 모방 스피킹을 하는데, 모방 스피킹을 하는데 1000문장을 한 2시간 정도에 이렇게 인풋이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추럴 그래머로 만약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쓰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도 안 맞고요. 명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죠. 언제 이게 달성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영어를 약하게 구사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론을 알아가지고 무한대의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 이 think 같은 경우는 맨날 대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오형식 문장에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I think him to be honest 이 문장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뭐예요? 가정법 이렇게 대절로도 쓸 수 있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뭘로 투부정사로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이 나온다. 이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생각, 인식, 설득, 의견 동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들한테 공부할 때는요, 애들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등장했죠. A 코드가. 그럼 그 앞에 동사를 봐라, 얘들아.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 인식, 설득, 의견 동사를 저희들처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를 봐봐. 생각, 인식, 설득, 의견. 그러니까 이 타이틀만 외우고 그 중에 뭐에 속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뭐에 속하죠? 생각 동사. 그러니까 대수 썼구나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I told가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 말하다니까 의견 동사구나. 알겠죠? insist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설득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I know라든가 understand라든가 learn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인식 동사가 되겠죠? find나 이런 게 있으면 인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방명장을 이제 주로 시키잖아요. 자, 여기서 의미 단위로 끊어볼까요? 나는 생각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 개의 의미 단위로 끊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되겠죠. 어때요? I think that we should do our best for a better life. 이거 통째로 외우려면 우리도 힘들죠. 그런데 나는 생각해. 이거 뭐 그냥 세 번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 빼놓고 we should do our best. 이거 못 외운 사람 누가 있어? 한 5번만 읽으면 되겠네. 이거는 for a better life도 한 5번만 읽으면 되겠죠. 다 외워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의미 단위를 외워가지고 이제 그 우리말 의미 단위를 우리말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그렇죠? 자, 여기로 묶어서 나는 생각한다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의미 단위가 되고 이게 세 번째 의미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가로로 묶을 수 있으면 그 속에서 다시 이제 우리 어드밴스드의 기본 이론 문장을 다 공부한 애들은 핵심어 수식어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단위로 배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영어로 써라 그러면 단어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미 단위로 몇 개로 보여요? 세 개로 보이죠. 그러면 세 개를 이제 배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는 뭐예요? 영어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는 생각한다. I think.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의미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세를 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 공부라는 것은 의미 단위를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이다. 의미 단위를 만들고 또 의미 단위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다.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명사절은 명사 자리는 네 군데라고 그랬죠. 동사 앞에 뒤에 전치사 뒤에.
대절은 전치사 뒤에 쓰지 않는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겠고요. 이 대사는 아무런 뜻이 없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을 쓸 때 우리말로는 주어 같은 게 없더라도 반드시 완전한 문장 구조를 써줘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로 가보죠. 자, 이 투부정사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가정법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의 가정법이 없어지면서 전부 다 투부정사가 된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가정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키겠죠. 합쳐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뭐 아까의 경우나 지금이나 얘들은 똑같이 어때요? 이렇게 문장을 합치겠죠. 역시 가로를 묶고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주어를 묶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의미 단위로 만들어서 영작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런 훈련이 많이 되면 어때요? 자동으로 되겠죠. 그때 비로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문장을 여기다 넣고 싶다 이거죠. 역시 코드로 판단해야죠.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이니까 코드 A가 되겠죠. 그럼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애들이 그러겠죠. 잘 써도 되나요?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우리가 일주일 안에 그 일을 할 거야. 미래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불가능해. 어때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하고 생각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래나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투부정사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투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 생기겠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투하고 ing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부르면 불러서 안 될 건 없지만 기존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얘는 뭐냐 그러면 그냥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인데 축약 장치다. 간단하게 쓰는 장치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어요. 근데 얘하고 결국은 뭐가 똑같은 거죠? 예, 대다가 똑같은 거예요. 대다가 똑같은데 얘는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를 시제를 사용해서 쓰고 얘는 축약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는 거지. 얘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동사 기능과 명사 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명사 기능은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쓰고 동사 기능은 동시에 보호나 목적어나 부사를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문장 연결 장치인데 간단히 쓰는 축약 장치다. 이 ing하고 to는 꼭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축약을 시키면 되겠죠. 자, 주어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이 주어는 안 써도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어때요? 안 쓰는 거죠. 그다음에 조동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 투 속에가 이 조동사 위에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안 쓰는 거죠. 자, 적어도 두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투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문장에 대절을 쓸 때보다 어때요? 훨씬 축약이 됐다.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축약 장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로 문장을 연결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의미다지 끊는 훈련을 시키고요. 가주, 진주어도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보호 자리도 이제 아까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여기는 역시 이런 훈련을 시키고요. 이번에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요. 위치를 판단해야 되겠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보호 자리잖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야, A 코드야 이렇게 하고 명사절, 명사구 이런 말들이 귀찮으니까 A 코드를 한 거예요. 그럼 연결 장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to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주어든 보어든 목적어든 무조건 미래나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면, 즉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 to야. 자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어요. 역시 이번에도 미래니까 to로 연결해서 얘하고 없애고 내 꿈이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똑같 알 수 있으니까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 B에다가 to를 붙여서 문장을 연결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 to하고 ing는 축약형 문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흡사하다고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말도 어때요? 제 꿈은요, 서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제 꿈은요, 제가 서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다 대부분 축약형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은 투부정사나 ing로 주로 많이 쓴다. 물론 이제 주어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면, 그게 그거군요. 애들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 역시,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영어는 무조건 위치로 판단한다. 위치가 어디야? 이 투가 연결하는 문장이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A 코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목적어 자리도 똑같죠. 역시 한국말을 집어넣으라 그러고요. 가로로 묶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또 판단해야죠. 왜 이거를 꼭 집어넣느냐 하면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만들 때부터 자기가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금 우리는 투부정사 배우니까 계속 투부정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동사 뒤인데 비동사가 아니면 의미동사라고 그랬죠. 의미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야. 물론 뭘에 해당돼야 되겠죠. 일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아니니까 항상 나는 기억한다 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 배우니까요. A 코드란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 조동사 will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저녁에 그 파티에 참석할 거야. 그랬으니까 미래니까 무조건 to를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이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많이 외우는데요. 이걸 외울 때, 암기시킬 때, 그렇게 외우면 좋겠죠. 자,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들 집어넣어서 앞으로 뭐뭐 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뭐뭐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like, love가 갑자기 보이는데요. 얘들은 ing를 쓸 수 있죠. 그래서 ing를 쓸 경우하고 to를 쓸 경우는 의미가 다르죠. like나 love 다음에 to가 있을 경우는 미래 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뭐 하고 싶어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like하고 love 뒤에가 ing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반복되는 일을 나타내니까 뭐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도 그냥 별 구별 없이 쓰는데요. 원어민들이라 해서 뭐 문법이 반드시 뛰어난 건 아니고 또 문법이 반드시 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쓰면은 뭐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애들한테 잠깐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like나 love는 둘 다 목적으로 취하고 start, begin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둘 다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to가 왔을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어, 역시 영어의 명사 자리 네 군데 중에서 투부정사는 세 군데만 쓴다. 전치사 뒤에는 쓰지 않는다. 알려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어를 써야 될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to 앞에다가 써준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 of 플러스 목적격일 때 그 of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표시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교과서 그 시험 대비 그 이론에서는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여기에 뭐 아니스트나 와이즈, 뭐 카인드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다 어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부는 의미상의 주어 표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거는 다른 이론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ing로 가볼까요? 역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요. 그럼 역시 코드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집어넣으려면 위치가 어디예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청취하세요. 졸리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니까 코드가 A다.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연결 장치를 선택하는데, 자, 우리가 아침에 뭐예요? 산책하는 건 건강에 좋아. 이와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맨날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죠. 좋다는 걸.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ing로 쓴다고 알려주면 되겠네요. 물론 대절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다하고 ing는 친하다.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대은 원래 이제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투는 가등법이 없어지면서 살림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된 만큼 많아진 거 거의. 그래서 이제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집 가서 이제 한 50 넘은 그 딸이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시집 안 간 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친해요. 그래서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주로 사실일 경우는 주로 바꿔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는 어때요? 대를 쓰면 너무나 불편해서 투를 썼기 때문에 투를 다시 대수로 바꾸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역시 ing도 축약적 문장 연결 장치이기 때문에 주어를 누구나 다 아침에 산책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쓰지 말고 여기다 ing를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거 있죠. 그 뭐야?
주어하고 보호 자리에다가 이렇게 ing를 쓸 경우는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to take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고 그랬죠. to를 쓰면 어때요? 아침에 산책하는 게 내 생각에는 건강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뜻이라는가? 아니면 아침에 산책하는 게 건강이 좋을 것 같으니 너도 한번 해볼래?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고 taking, ing를 쓰면은요. 이거는 그냥 잔소리 하지 마. 응? 아침에 산책하는 건 건강이 좋은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다 알아. 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굳어진 것들은 ing를 쓴다. 그러니까 이 taking이라는 것은 ing는 그러니까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보호자료도 이제 똑같겠죠. 한국어는 이제 그만 설명하고요. 역시 자 위치를 보면요. 비동사 뒤에니까 보고 A죠. 어때요? 대절하고 투부정사하고 설명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시킬 때 순서가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많이 했는데 대을 강의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엄마니까. 그리고 독립한 to, ing. 뭐 ing하고 to하고는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배울 AWH 이와 같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자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비동사 뒤에는 부호고, 부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고, 동사 앞에는 주어고, 다 똑같잖아요. 그때 각각 평소문일 때 어떤 데는 대를 쓰고, 어쩔 때 to를 쓰고, ing를 어쩔 때 쓴다. 비교하니까 어때요?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존의 문법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또는 가르쳤던 그 성문 기본 영어의 종합용 보면 to부터 배우죠. 투부정사부터. 그럼 얘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대시 투로 줄어든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투부정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갑자기 뭐예요?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A, B, C, 뭐 D 코드 사실은 이제 뭐 관용적 표현까지 해서 5개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A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이런 자리고 B는 어디 자리죠? 전부 다 명사 D고 그렇죠? C는 어디 자리죠? 주산명사 D고 다 자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요? 자리가 다 다르니까 선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용법을 판단하기가 쉽죠. 얘는 동사 앞에 뒤에 있으니까 명사용법이다. 얘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용법이다. 용법을 판단하기 쉽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그 소위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법을 오리지널로 배워서 의미 단위를 만든다든가 이 투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걸 공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뭐 대학 졸업하면 10년간 영어를 공부했니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너는 영어를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단어 외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법 이름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새 나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비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보호자리니까 명사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 ing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반복되는 일, 진행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은 ing를 쓴다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진행하고 혼돈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혼돈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비동사 공식이 있잖아요. 주어가 뭔지를 말할 때는 비동사 뒤에 명사를 쓴다고 하는데 취미는 그러면 당연히 뭔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는 그러면 먼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는 테니스 시합을 하는 것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B다. A가 주어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면 전부 다 보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학교 2학년 때나 이럴 때 시험에 테스트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를 한번 봐볼까요? 한국말은 넘어가고요. 역시 자리를 또 보니까 어때요? 의미동사 D죠. 코드 A가 되겠죠. 그럼 연결 장치로 뭘 쓰느냐? 다 똑같아요. 반복되는 일, 진행되는 일, 객관적 사실 이런 것들은 ing로 쓴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를 없애고 축약시켜서 ing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g는 한 군데 더 자리가 있죠. 전치사 뒤에.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는데 얘들한테 이걸 딱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자, 형성문일 때는 무조건 100% ing, 그 다음에 의문문일 경우는 간접 의문문 있잖아요. WH절, 그 또는
WH 플러스 투부정사 이 두 개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다시 평서문일 때는 무조건 ing만 쓰고요. 의문문일 때는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요.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한국말은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문장을 A에다 넣어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A가 어디 자리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전치사 D네요.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문법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코드 A다 이렇게 영어의 명사 자리 네 군데를 알면 되겠죠. 영어의 명사 자리 네 군데를 알려줄 때요. 이 문장 이론을 지금 가르치려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혹격 이런 거 있잖아. 부르고 동격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애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딱 네 군데로 못을 박아서 강의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답이 세 개 있더라도 두 개만 필요할 경우에는 두 개라고 딱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면 너희들이 그 당시에 그 실력에 세 가지를 알려줬으면 이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그 순간에 그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 장치는 자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전치사 뒤에다 평서문을 연결할 때는 100% ing만 쓴다. 그래서 얘를 없애고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거 외울 때요.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지 말고요. 애들 막 뭐 말을 막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 없이 이 뒤에 ing가 나올 때, 자, 이게 문맥상으로 전부 다 뭐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외우도록 시키세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걸 멈춘다. 맞췄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하다가 맞춘 거지. 아직도 안 했는데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만두다 이런 거. 즐기다도 마찬가지죠. 맨날 하는 거 즐기는 거고. 연기하다. 하다가 연기하지. 하지도 않고 연기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제스트 같은 거 좀 헷갈리죠. 제안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제안하다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 계속 얘가 다 이따 오면은 뭐 사줄까 이런 거 다 계획하고 있다가 오늘은 뭐 삼겹살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머릿속에서 이미 진행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 이렇게 이런 것만 좀 설명해 주면 되겠죠. ing의 정리를 해보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명사들이 네 곳에 다 쓸 수 있다.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그 앞에다 쓴다. 이와 같이 쓴다고 알려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타이틀이 빠졌네요. 간접 의문문 WH조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아니고 이쪽이 이제 복잡하지 또.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 뒤에가 명사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문을 집어넣을 때는 자, 대투 ing를 쓰는 거야. 지금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다가 투는 전치사 뒤에는 못 쓴다.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이 명사 자리에다 의문문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뭘로 연결하느냐,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의문사는 생김새가 자, WH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WH는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남의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인이 여기 있잖아요. 남의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항상 좀 점잖게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로 가야지 동사 주어 바꿔서 들어가면 안 돼. 뭐 이 정도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WH처럼 명사 자리 네 곳에 모두 쓸 수 있다. 그럼 재밌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정은수 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문사 개수가 몇 개예요? 14개? 총 총 몇 개예요? 28개? 그래서 이제 아니, 이 의문사의 개수를 학생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문사는 품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24개. 영어에는 WH가 46개가 있어요. 아, 영어에는 WH가 46개가 있는데 이 46개를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구별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이걸 다 가르치는 이제 애들한테 집에 갈 때 제가 문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의자 놓고. 이 WH 46개를 딱 각을 잡아서 이렇게 못 외우는 애들은 안 보냈어요. 매일. 그게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사의 개수하고 의문사의 품사도 알아야 돼요. 먼저 의문 대명사는
우흥, 이렇게 네 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자, 품사를 왜 알아야 되는지 다 아시죠? 얘가 문장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주어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명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애들이 간접문 만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후 다음에다 더 윈도우 브로크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습관적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문사의 종류와 품사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네 개다.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는 세 개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죠? 예. 의문 형용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명사하고 동반이동 같이 써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책을 내가 읽어야 하는지 이런 개념 때문에 이 품사를 알아야 되겠죠. 의문 형용사 3개. 그다음에 의문 부사 4개. 아시죠? 얘가 뜻이 2개인데요. 얼마나의 뜻일 경우에는 동반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알아야죠. 뭐 how old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때는 혼자 쓰는데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 얼마나 비싸냐 이런 거 할 때는 동반 이동한다, 붙였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문사에서는 개수와 품사, 그다음에 동반 이동 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물론 의문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완전한 문장들이 오잖아요. 이런 게 온다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WH가 2개 있는데요. 자, whether하고 if가 있죠. 언어학에서는 얘네들 전부 다 WH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몇 개예요?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3개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기타까지 해서 4개로 딱 나눠서 의문 대명사 4개, 의문 형용사 3개, 의문 부사 4개, 기타 2개. 그 애들이 if도 WH예요? if도 WH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ether를 주로 쓰는데 간단하게 쓰려고 if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f를 접속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접수가 아니라 WH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자, 역시 우리말로 연결하는 것은 아까 그런 논리고요. 애들한테 이것도 물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자, 주어에 가로를 묶어봐. 그러면 이렇게 딱 가로를 묶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인지 알았어? 이제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가 있잖아요. 예? 예? 얻는 이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럼 영어에서는 이 얻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주어야 이제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동사 앞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위치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전개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집어넣는다. 역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항상 코드로 판단해야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영작을 누가 거기에 갈지가 문제야. 이걸 영작한다 가정해봐요. 또는 영어로 스피킹을 한다 가정해보세요. 누가 거기에 갈지 이게 딱 주어라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으니까 who will go there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코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코드야. 그럼 의문문을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하느냐? 항상 EWH 얘로 연결한다. 그 대신 주어 동사 손으로 쓰는데 얘는 의문 대명사니까 안 쓴다.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세력 범위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슨 책이 있으니까 이거 좀 공부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역시 이거 집어넣는데요. 위치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었지만, 이 수업 과정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애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이럴 때는 저러고 저럴 때는 저렇고 뭐, 좀 이런 표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계적으로 자, 자리가 어디야? 동사, 비동사 뒤에 보호야. 그러니까 A 코드야. 연결장치 뭐 하지? 항상 이 2개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이네? 의문사로 연결하는데, 와프, 무슨 책? 자, 얘가 뭐예요? 의문 형용사니까 동반이동이죠. 그렇죠? 붙였어야지. 얘를 붙여 쓰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물론 목적어가 이제 동반이동에서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르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수학을 옛날에 영어 수학 같이 가르쳐 보면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저는 부러웠어요. 왜냐? 이게 딱딱 이렇게 이게 어때요? 줄 맞춰서 이게 공부하긴 하기도 좋고 애들이 하기도 좋잖아. 영어는 어때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수학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 점검하기도 좋고 애들이 여기다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보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것도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마지막에
선생님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절대 돈으로 보면 안 되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경우에 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해답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니들이 채점해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이제 다 맞았어,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수업 효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금방 알아요. 엄마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더라도 이제 점검을 할 때 관리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런 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자 말로만 한번 해봐, 넣어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와다 부분 붙여 쓰는 거야 이렇게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의문이 형용사니까 같이 쓰라며요 이렇게 하면 맞아. 그리고 아이하고 슈드는 여기는 뒤바뀐지 안 뒤바뀐 이런 식으로 이 패션 열정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학원들은 어때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이론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성공 못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1987년부터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 없는 그 선생님들을 봐왔지만 보면은 이렇게 그 자기 몸이 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원이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애들한테 계속 개입을 해서 이렇게 코치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수학여 날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계속 애들하고 앉아서 특히 그 여자 선생님들 보면 진짜로 막 돌아가면서 애들 오라고 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학원이 망할 수가 없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연세미 쓰는 원장님들이 전부 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하튼 문제가 완성이 되겠죠. 제가 이제 약간 원장님들보다는 선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걸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역시 코드 판단 어디에요? 너무나 쉽죠.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을 정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어때요? 그 자리가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연결 장치는 역시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로 연결하면 되는데 의문부사기 때문에 어때요? 동반이동 이런 거 없겠죠. 얘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 한번 해보죠.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항상 우리가 영작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스피킹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게. 아시겠죠? 그럼 자리가 어디예요? 전치사 뒤에네요. 전치사 목적이니까 A다. 그러면 이제 연결 장치를 뭐 하느냐?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문문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WH가 없잖아요. 자, 이럴 거면 뭐 쓴다? whether를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치를 보고 코드를 해석할 때는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간접 의문문 중에서 분리된 간접 의문문 이걸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동사를 먼저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생각동사의 의문문 뒤에 그 간접 의문문 이제 의문사를 앞으로 빼잖아요. 지금 그 이론입니다. 해볼까요? 우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리가 어디예요? 의미동사 뒤니까 목적어 코드 A죠. 연결장치 의문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의문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낸다. 이때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의문사를 문장 앞으로 이동시키는 이유, yes, no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의문은 두 가지가 있어. yes, no 대답, 퀘스천과 WH 퀘스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WH 퀘스천은 yes, no로 대답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yes, no 대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 동사로 물어보면 너는 네가 언제 숙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yes, no 대답이 우리나라 말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yes, no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yes, no 대답이 안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WH 의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 WH 여기 있는 놈을 끌어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미국 사람들은 When do you think? 그러면 yes, no로 답하지 마. 이런 약속이라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다음에 WH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볼까요? 먼저 개념을 보면요. WH 절인데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렇게 축약이 가능한 거 다 아시죠? 이거 한 가지 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만 축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H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똑같으니까 어때요? 의미상의 주어를 얘를 축약을 시켜도 쓸 필요가 없잖아. 이 경우. 미래이면서 주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경우만 쓴다. 영어의 네 자리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역시 자리를 따지면 되겠죠. 동사 앞이니까 주어. 모두 A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연결 장치를 선택하는데 의문문이네요. 그럼 연결 장치 WH를 쓰겠죠. 그래서 WH를 써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그냥 what they should do in life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 모두에게 중요해. 자, 사람들이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는 여기서 미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은 일반인이고, 여기 에브리데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로 축약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쓰고요. 가주, 진주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요거. 전치사 뒤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위치가 어디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코드 A다. 연결장치. 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보는 겁니다. 자, 의문문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쓴다? whether 이제 이렇게. 이게 미래고 의문문이니까 WH 플러스 2로 써야 되는데 WH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whether를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if 플러스 2 명사는 없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리지널 그 영문법 이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평서문을 연결할 경우, 그렇죠? 평서문을 연결할 경우에 that to ing, 그다음에 의문문을 연결할 경우에 WH절, 그다음에 분리된 WH 이동, 그다음에 WH 플러스 투부정사 이것만 하면 어때요? A 코드는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형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지금 보니까 11시인데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투부정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오형식 문장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비동사 이런 게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약간 수준 있는 문장에서는 어때요? 거의 한 네 문장. 네 문장 지나가면 한 번씩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뭐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메일로 이 오형식 문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예? 젊은 여선생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옛날 카페에도 뭐 글 쓰고 그러면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근데 이 오형식 문장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원장님들이 이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문법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앤서미 영어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문법인데요. 기존 문법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요, 애들이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오형식 문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죠. 오형식 문장의 정의가 이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오형식 그러면 이런 말도 쓸 필요도 없어요. 삼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오형식 문장은 뭐라고요? 누가 오형식이 뭐야 물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문장에 그러면 안 되고 목적어 자리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집어넣은 문장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언어학적인 설명입니다. 한번 보죠. 이 문장을 집어넣어 볼까요?
한국말 빼고요. 집어넣어 볼까요? 위치가 어디죠? 의미동사 뒤니까 코드 목적어니까 A죠. 연결장치를 선택해 볼까요? 자, 나는 예상한다. 내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미래죠. 그래서 to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to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왜 I를 안 썼죠? 이 I하고 I가 똑같으니까 축약형이니까 to는 I를 쓸 필요가 없죠. 조동사 위는 당연히 to 속에 들어있으니까 미래니까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나는 기대한다. 그 시험에 합격할 걸로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이 문장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요, 보세요.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죠?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예상한다. 여기서 아이가 왜 없어졌죠? 똑같으니까 없어졌죠. 우리말 보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내 남동생이 그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예상한다. 이건 왜 남동생이 들어간 거죠? 주어가 다르니까 있는 거죠. 우리말도. 그러면 아까 그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죠? 나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라고 예상한다. 내가 똑같으니까 안 쓸 것뿐이지.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간 삼형식이잖아요. 얘는 주어가 다르니까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은 이제 삼형식이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코드를 판단해 보니까 의미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코드 A가 되겠죠. 연결장치 미래니까 뭘로 써야 돼요? to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축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축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 주어하고 이 주어를 이제 축약을 시킬 때는요, 주어를 어떻게 하지? 조동사를 어떻게 하지?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를 어떻게 하지? 조동사를 어떻게 하지?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는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제 투부정사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야,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겠죠? 그렇죠? 조동사는 없애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For my brother to pass the exam.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쓴다면요? 오형식이 쉽겠죠? 왜요? 나는 예상한다. 자, 우리 형이 그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너무 자주 쓰는 문장이다 보니까 간단히 쓰기 위해서 여기에 기능어인 for를 내추럴 문법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무 뜻이 없으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마이 브라더의 위치가 원래는 투부정사 앞에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인데 expect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목적어라고 옛날 오래된 100년 전의 문법에서 이걸 목적어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어때요? 나는 내 동생을 예상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의미상으로는 주어로 해석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목적어인데 주어로 해석해라.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납득시킬 수가 없죠. 목적어로 왜 목적어로 해석 안 하고 주어로 해석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애들한테 해주면 애들이 고형식 문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or를 자 문장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기능 for를 삭제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정답이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란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목적어인 경우하고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하고 어떻게 구별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 동사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삼형식과 오형식을 비교해 보면 오형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형식입니다. 얘는 뭐예요? 삼형식이고 얘는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똑같죠. 우리말로 해도 똑같고요. 차이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래서 오형식의 정의는 뭐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를 넣은 문장이다. 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오형식을 한 시간이면 전부 다 오형식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 안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어야. 그러면 나는 내 형을 예상해. 이거 뭐예요? 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도와주는 말이야. 보호야. 목적 보호야. 얘를 주어로 해석해. 얼마나 말이 복잡해요. 그럼 여기에 to만 온 게 아니죠. ing, pp, 명사, 형용사
또 뭐 있어요? 전치사구 이런 거 오잖아요. 이때마다 이게 설명하는데 희한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명하면 논리적 체계가 딱 잡혀 있고 애들이 전혀 문장을 해석하거나 만드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걸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역시 목적어 자리고요.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래니까 to로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축약을 시킬 때 주어를 어떻게 하지? 조동사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주어를 어떻게 하지? 나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죠. 역시 for 삭제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아까 진짜 목적어로 쓰인 놈하고 저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빨리빨리 구별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를 얘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아, 차이점 보세요. 여기까지. 이 이름은 제가 이 사역동사를 빼놓고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 want, expect, wish, lik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동사죠. 뭐뭐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기를 뭐 바란다.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래동사라고 불러요. 미래지향적인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보세요. 뜻을 보면 어때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거잖아요. 뭐뭐 하게 허락해주다, 뭐뭐 하도록 강요. 전부 다 이 뒤에가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to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미래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선출하다, 뭐, 이름을 짓다, 부르다, 이런 거 있죠. 제목을 짓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미래의 자격을 유발하는 동사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럼 일렉트 같은 경우는 왜 오형식을 쓰냐 궁금하잖아요. 친구들은 나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투비를 삭제하고 오형식으로 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택을 해준 거죠. 뭐 하라고? 나더러 앞으로 1년간 반장을 하라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봐요. 강아지를 버디라고 부른다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그 강아지를 버디라고 이름 붙였다 부른다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그 강아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자격을 유발시키는 그런 동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동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래 동사죠. 그래서 이런 동사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쓴 다음에 이런 동사만 딱 나오면 바로 명사, 부동사가 나오면 오형식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님 이 밑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여기 사역동사 레피브 메이크 요거 세 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얘도 지금 의미상으로는 이제 뒤에 미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to를 붙여야 되는데 이제 뭐, 이게 기능어기 때문에 for 삭제하듯이 여기 저도 목적격 삭제한 보호 거죠. 앞에 있는 예, to도 삭제하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요거는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이 사역동사 그러면요.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네, 미국에서는 사역동사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포함된다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얘 세 개만 사역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미래의 행동 유발 동사. 사역동사도 당연히 시키는 거니까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동사도 자, 이제 이렇게 설명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도 이 미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다.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죠? 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행동 유발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하면 돼요. 음, 그럼 뭘까요? make, have, let이겠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 해야 예. 된다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이걸 많이 쓰느냐? 야,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하는 게 좋아? 남 시키는 게 좋아? 당연히 남 시키는 게 좋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make 이걸 많이 쓰는 거야. have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거. 야, 허락하다 이런 것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꾸 뭘 부탁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허락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키다 이런 계통의 동사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동사들 있잖아요. 지각 네, 동사 있죠. 네. 자, 원시인이라고 생각해봐. 어? 무슨 일을 잘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호랑이가 오는지 뭐 호랑이가 울고 있는지 이런 거 듣거나 관찰하거나 이런 걸 잘해야 되니까
압도적으로 이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를 많이 쓰겠지. 그래서 더 간단히 써야 되니까 to도 없앤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관적인 생각, 인식 동사하고 주관적인 감각 동사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생각, 인식 동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일 때는 전부 다 뭘 쓴다고요? to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to 동사가 등장하는 거고요. 주관적인 감각, 지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감각에 관련되니까 to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미래 동사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동사들. 이런 애들은 to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한테 그냥 그 책받침처럼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 이렇게. 그래서 이런 compare, get, pause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바로 그냥 오형식이라고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이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할까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이제 to도 삭제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역동사, 주어동사,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해가지고 복잡한 이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이 뒤에가 맨날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이런 것도 오잖아요. 이건 다른 거죠. to be가 삭제된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사역동사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려주면 되겠죠. 강제성, 부탁하라 이렇게 지각동사 있고요. 그리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to도 삭제하나요? 그러면 원시인 때부터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생존 법칙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뭐 얘들이 뭐 알겠어요? 이제 우리말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엄마는 요걸 시킨 거 조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목적어가 가로를 묶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때요? 엄마는 시켰다. 뭘 시켜요? 나를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동생을 보살피도록 시켰다. 목적어죠, 분명히. 삼형식이잖아요. 뭐 영어에서도 삼형식인 겁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다 삼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100년 전 문법에서는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앤서미가 안 팔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집어넣어 볼까요? 목적어 자리인데요. 의미동사 뒤에니까 곧 A가 되겠죠. 이게 지금 투부정사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투부정사예요. 연결장치를 선택해 볼까요? 내가 여동생을 보살필 거야. 보살피도록 이제 시킨 거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될까요? 원래는 to를 써야 되겠죠. 근데 사역동사의 목적어잖아요. 여기 make가 있으니까. 그래서 to를 쓰긴 쓰는데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니까 뭘 한다? to도 삭제하고 to도 삭제한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위와 같은 동사 원형 문장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얘를 목적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얘를 투부정사고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앤서미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각동사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우리말 연결해보면 삼형식이라는 걸 알겠죠. 우리말이 삼형식이면 영어도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역시 동사 뒤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각동사잖아요. 주관적인 감각이니까 여기 이제 to를 왜 써요? 그러면 주관적인 그런 감각에 관련된 동사들은 목적어로 to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있으니까 역시 포트 삭제해가지고 이와 같이 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이제 물어보죠. 애들이 이 so 뒤에가 대절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절이 왔을 경우는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디다 때려 맞추라고 그랬어요? 생각, 인식, 설득, 의견. 여기다 때려 맞추라고 그랬죠? 이거 뭘까요? 이때는 대절이 오면은. 이때는 지각동사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인식동사가 되는 겁니다. 인식동사. 봐서 알게 됐다. 알았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hear도 마찬가지입니다. hear 이런 것도 hear나 see가 있으면 또 find 있죠. find도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인식동사로서 알다로 해석해야 된다.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동사 그러면 learn, know, understand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동사는 그냥 쉽잖아요. 인식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hear나 see나 find가 오면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얘들이 오형식에도 쓰이니까요. 그래서 오형식에 쓸 때하고는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한 김에 얼마 안 걸리게 이것도 합시다. 목적어 자리에, 자, 투부정사가 있는데, 이제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는 투부정사인데, 이때 동사가 비동사라면, 그때 투비가 등장하겠죠. 그죠? 포는 당연히 삭제하고, 이 투비가 등장하겠죠. 비동사를 연결동사로 뜻이 없으니까, 이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끝이죠. 이 표를 반드시, 정말 반드시 선생님들도 외우셔야 되고요. 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이 표가 화면으로 엄청 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표를 알면 너무나 편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기가 얼마나 어색했는데요. 보세요. 비동사를 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형식. 당연하게 알죠. 수동태, 진행형. 얘는 없죠. 자, 이렇게 애들한테 암기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동사를 쓰는 경우는 이 형식, 진행형, 수동태. 근데 애들이 세 가지를 너무 못 외워요. 근데 세 가지는 다 외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다 투로 붙여박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외울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컴프레hen시브하게 외워야 되겠죠, 애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투비를 삭제하면 뭐가 남느냐? ing, pp, 보호가 남겠죠. 보호는 뭐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장소, 부사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이제 삭제하느냐, 쓸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그래서 진행형하고 수동태는 반드시 삭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사, 형용사, 장소, 부사 이 형식에서는 이거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뒤에다가 I think him to be honest 해도 되고 I think him honest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삭제고 이거는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당연히 삭제하고 주로 쓰겠죠. 간단하게. 다시 비동사가 쓰이는 문장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진행형, 수동태, 이형식. 그리고 진행형에서 뭐가 남겠어요? ing, 수동태에서 pp, 이형식에서 보호인데 보호는 누구누구?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주어가 뭔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ing, pp,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가 소위 말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까와 똑같으니까요. 팍팍 집어가죠. 지각동사의 목적어니까 to를 써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동사가 뭐예요? 진행형이죠. 그러면 항상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조동사는 없애는데요. 조동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맨 앞에 있는 동사에다가 to나 ing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진행형을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being playing이 되는 거죠. being playing. 그런데 영어에서는 ing 두 개나 wh 두 개는 나란히 안 써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의미 없는 being을 삭제하고 playing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가 소위 ing가 있을 경우에 ing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play라는 동사에다 그냥 ing를 붙이는 경우, 소위 제가 말해서 대문자로 쓰는 이 ing, 연결장치 ing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소문자 ing예요. 이거는 큰 대문자 ing가 여기서 삭제된다 이거죠. 이거를 현재 분사로 바꿀 때 이야기예요. 자, 하여튼 간에 to be 플레이이 되니까 to be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수업할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알려주죠? to 부정사, 그 다음 뭐 쓰죠? 원형,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명사, 형사, 장소 분사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걸 먼저 쓰죠. 책에 이렇게 나오죠. 목적 보호의 명사, 형용사, 장소 부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일곱 가지 이렇게 써주죠. 어떤 학생이 이걸 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이게 명사,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명사 오면 어떻게 하죠? 이 두 개가 같으면 오형식, 틀리면 사형식, 다르면 사형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형용사가 오면 어때요? 형용사를 보호 외에는 안 쓰니까 이걸 무조건 보호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어때요? 이 투부정사가 명사형법이냐 형용사형법이냐 또 싸움을 하는데 이 보호자라니까 명사도 볼 수도 있고 형용사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명사면 명사고 형용사면 형용사지. 어떻게 명사도 볼 수도 있고 형용사로 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동사 원형형은 뭐예요? 이건 사역동사, 지각동사 공식이야. 현재 분사가 뭐예요? 분사가 목적보로 쓰이는 경우 해가지고 얘를 형용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또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개판이란 거 알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다 쓸게요. 목적 보호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명사, 형용사를 장소부사를 써야 되겠어요? 아니죠. to를 써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가 삭제됐거나 tobe가 삭제된 이렇게 일종의 새끼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하면 어때요? 다 이해가 금방 가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강조하다 말았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이 표. 이거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tobe가 삭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주어 분리할 경우에 쓰임 이런 거 있잖아요. 쓰임 이런 거 뒤에서도 tobe가 이제 삭제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남겠어요? ing, pp,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가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빙 삭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빙 삭제. 분사 공문에도 빙 삭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생략 부사제나 이런데. 그럼 또 누가 남겠어요? 그때도 ing, pp,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를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 현재분사, 가금사 애들한테 이렇게 암기시키면 못해요, 공부를. 그렇잖아요. 이 빙하고 투비 삭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비동사가 쓰는 경우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비동사 쓰는 경우 세 가지 뭐예요? 진행형, 수동태, 이형식. 뭐가 나와요? 빙이나 투비가 삭제되면 현재분사, 가금사, 명사, 형사, 장소분사. 끝이죠. 요거를 이렇게 외워두면은 애들이 문법을 배우는데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형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 원장님들 생각에는 요거 하나만 더 하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요. 역시 또 목적어 자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생각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동사 목적어면 대절 쓴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대절도 쓸 수 있고, 투부동사 쓸 수 있는 거죠. 생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투비가 삭제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투비가 삭제돼. 이게 투부정사로 인식이 되면은 우리는 생각해. 그 숙녀가 영화배우라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이게 목적어로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옛날처럼 목적보 하면요. 이게 같으면 오형식, 다르면 사형식 그러는데, 아니, 이게 수요 동사가 아닌데 무슨 같냐, 다르냐를 따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탁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먼저 동사, 모든 힘은 동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를 생각 동사란 거 알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 여기에 주어가 다른 투부정사를 내야 되니까 서로 삭제하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투비를 삭제하면 이와 같이 명사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이형식 문장에서 투비가 삭제되면 투비를 써도 된다. 그래서 참고서에 보면 여기 가로에가 투비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목적어, 직목적어는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거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